마음 에너지가 내 속에 갇혀서 억눌려 있으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인생이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에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내면의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번 생에 부모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 나오기 이전의 본래의 나. 아무데도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 저 바깥에 있는 대우주를 그대로 축소판인 소우주로서 작은 나. 작지만 우주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족함도 없고 한계도 없는 자유. 언어를 동원해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완벽한 존재인 나. 그런 내가 아주 잠시 동안 육체라는 한계 많은 불편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그냥 심심해서 놀러온 여기 지구에서의 인생. 먹고 사는 생존에만 너무 몰입해서 빠져 살다가 보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결핍도 한계도 없는 그대로의 나.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이다. 아무데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그저 존재만 하는 상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버리면서 다른 어떤 걸 계속 찾아서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이러고 있는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는 무언가 찾고자 하지를 않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본래의 면목인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 불편함의 한계는 어렸을 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 때문에 평생토록 아픈 경험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데요.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본래 나의 면목이 찾아진다. 내면아이가 뭐야? 내면아이는 어디에 있어? 내면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사람들이 있고 이미 익숙하게 알고서 치유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본래 입장에서 보면 상처 받은 적도 없고 상처라는 것도 없고 치유라는 것 자체도 없다.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스스로 그 연기를 하고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보는 거야. 실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체험이 되고 있고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방편들이 존재합니다. 순간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못 깨달으니까. 저희 지인 중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놓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상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왜 이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하루는 남편의 동창의 친구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상의를 할 수 있고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부부니까 둘이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얼른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우리도 그 친구네 집처럼 같이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화낼 일이냐 그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는 남편이 그날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너무너무 많이 싸웠는데 하필이면 내일 소풍 가는 날 밤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김밥 싸우고 도시락 싸우는데 소풍을 가서 다 밥 먹는 시간에 나만 도시락을 못 먹고 하필이면 운동회 하는 날 전날 밤에 싸워요. 운동회 하는 날 가족들 다 와서 엄마 아빠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도시락 먹고 달리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만 엄마 아빠가 못 오시고 도시락도 못 먹고 그 원인이 다 엄마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아빠가 맞고 엄마가 틀렸어. 엄마는 조리 있게 일사천리로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말로 아빠를 이겨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술 기운에 소리를 지르고 힘없는 아이들만 앉혀놓고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피해자고 우리들도 나도 피해자고 항상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거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무 똑똑하고 엄마가 너무 말을 잘하고 엄마가 잘못해놓고도 아빠를 말로 이겨먹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피해의식, 상처, 엄마에 대한 그 분노. 여자는 절대로 똑똑하면 안 돼. 여자는 절대로 말 잘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생은 장가를 갈 때 절대로 대학 나온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 학벌이 좋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나왔는데 학벌이 안 좋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가 너무나도 똑똑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 같으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너무나 말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 모습이 와이프를 통해서 엄마를 보는 거야. 엄마와 아내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편들은 엄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한데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편을 들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동생과 남편의 사이에 끼어서 남동생과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터에서 매일 부닥치는 것이 남동생을 너무나 미워하고 어느 날은 죽여버리고 싶다. 남동생에 대한 그 분노, 미움이 무서울 정도로 뻗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것을 봤는데요. 고부간의 갈등 문제로 이혼하는 집안도 많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웠다거나 아빠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매를 맞고 자랐다거나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 밖에서 친구들 사이에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기 감정 표현을 했는데 이해받지를 못했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누나나 오빠나 형이 때려서 엄청나게 형한테 얻어맞고 자란 경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니까 6남매가 성장을 하면서 맨 위에 마지도 아들이고 맨 막내도 아들인데 그 중간에는 다 딸이었어요. 막내 동생 남동생을 이 마지 형이 아주 쥐잡듯이 잡아놓고 폭력이 너무 심해서 얻어맞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면 우리 형을 죽여버릴 거야. 형을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이 그 분노와 증오심, 억울한 거, 분한 거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어른이 되면 그 형을 내가 어떻게 죽여버리나 봐. 그런 경우는 나이가 50이 넘고 환갑이 넘어도 가족들이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이렇게 모였을 때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 어렸을 때 운동을 잘했다거나 공부를 잘했다거나 재능이 많아서 뭔가를 잘했다거나 이렇게 잘 했을 때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인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칭찬에 인색한 부모 밑에서 인정 한 번을 못 받았던 경우 두렵고 무서울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때 입력된 두려움, 무서움, 그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우는 것을 허용받지 못한 거. 어린 시기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 정말 싫다. 이거는 무섭다. 그러면서 피하는 거. 마주하기 싫은 거. 그 어린 시기에 겪었을 때 그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어린 시절에 입력됐던 그 기억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에 나타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예쁜 딸을 낳고 예쁜 아들을 낳았는데 애정 표현을 전혀 애들한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한테는 쪽쪽 빨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면서 그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강아지하고는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데 그 귀여운 아이한테는 강아지하고 놀아줄 때처럼 자상한 표현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아이들을 예뻐해주지 않고 같이 놀아주지 않고 다정한 말 표현 한 번 안 해주고 그런데 강아지하고 놀아주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편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그런 교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형제들과 더불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너무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혼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이 붙어 있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결혼도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 한 공간에서 사는 게 왼수 같아요. 이게 다 마음 깊은 내면에서는 서로를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마주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게 불편해. 그래서 지금 1인 가족 시대가 돼서 다 혼자 살고 싶어. 해결되지 못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만져주고 해결해 줘라.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감정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줄 거야. 알아줄 수 있어. 이렇게 안전한 사람 앞에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냈을 때 단 한 번만 이해받을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 아픈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사라질 것을. 그런 대상이 없어요. 저 바깥에 누군가 나한테 이해를 해주고 내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고 그 어린아이 마음을 다 보듬고 보살펴주고 이해해줄 수 있고 내가 칭찬해줄 수 있고 내가 인정해줄 수 있고 내가 이해해줄 수 있을 만큼의 지금은 내가 어른이 됐어요. 편안한 시간에 울고 싶을 때 울분이 올라올 때 충분히 울어내서 그 정체된 속에 억눌려진 그 에너지를 풀어내야 돼요. 마음 에너지를 다 밖으로 풀어내줘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상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한 곳에서 해라. 그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전문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상처받은 감정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외부 입력된 정보들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만나지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낼 수도 있어요. 한이 맺혀 있다는 말이 있죠. 이 한을 풀지 못하면 죽어서도 편하지 못해요. 살아서도 편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감정이 해결이 돼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본래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본래 내 자신을 찾아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한시라도 빨리 해결을 해라. 이 내면의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해원, 해탈하는 시대예요. 내 자신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손에 다 들고 있는 이 시대가 온 것은 다 한풀이 해라. 속에 있는 한 다 풀어라. 하늘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한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 사람이 와서 그것을 건드려줍니다.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폭발해 올라오기도 하고 열등감이 건드려져서 열등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찌질하고 비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감정들이 불쑥불쑥 건드려져서 올라와요.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다시는 보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속을 건드려서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한입니다. 그 한을 내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이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다 풀어져서 해결이 되고 나면 어디에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살아도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건드려도 올라올 것이 없는 그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돼야 내 바깥의 환경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면의 상처 치유하는 이야기는 끝이 없이 많은데요.
우리 속의 경험 정보가 입력이 되는 패턴, 그 프로그램은 본질에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반드시 치유할 거야. 정화해서 나는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의지, 결단,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 못하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나는 힘든 마음이다 하시는 분은 이메일 상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상담을 받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니까 안심하시고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